今世界を見渡してみて、この人に会ってみたい、あるいはこのジャーナリストとして、ぜひこの人に会わねばならないというような人が何人かおります。で、韓国の全斗煥大統領はまさにそのうちの一人だろうと思います。で、私は今韓国ソウルの大統領官邸の玄関の前で話しております。全斗煥大統領のお話を聞くのに参りました。限られた時間ではありますが、この中で、先月10月に発布されました新しい憲法の下で、大統領がどのようにこの国づくりを指導していこうとしているのか、あるいはこの韓国の抱えている内政外交の問題、あるいは国際的に注目されております金大中事件の問題、あるいは北との関係などいろいろ伺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この大統領官邸、この1年余りの間に3人の大統領がここに主となりました。朴正煕大統領、蔡英文大統領、そして全斗煥大統領、この1年余り韓国は激しく揺り動きましたが、なんとかこれから新しいスタートをし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その辺を大統領に伺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수고부터 해야죠. 반갑습니다. 내가 정말 됐어. はじめに、早速ですが、先月10月の27日に新しい憲法が発布されまして、これから80年代に向けて、韓国が第5共和国として新しく出発すると、そういう時期にあたってですね、新しい憲法のこの精神といいますか、それからこれからこの民主化に向けて努力をされていく、その方向について大統領のお話を伺いたいと思いますが。 우선 일본에서 바쁘신데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5공화국의 그 신헌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새로운 신헌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 역량과 슬기로운 판단에 의해서 새 역사 창조와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우리 국민적인 단합과 결집된 의지의 발로다, 이렇게 나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나는 신헌법을 발기한 대통령으로서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그 기본 정신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에는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평화적인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이렇게 헌법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대통령이든 간에 헌법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된 헌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헌법에다가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국회 운영 문제인데, 과거 우리 국회 제도는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 풍토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극한 대립 내지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또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그 국회 운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국회는 건전한 대화를 통해서 국회가 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그 입법부로서의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의 그 소신이고, 국회가 그렇게 운영이 될 때 우리 한국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것이다. 또 그 기간도 오래가지 않고 단기간 내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9月の29日に、憲法草案が発表されまして、それを私、読ま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大統領はその中で12、13箇所ですね、民主化っていう言葉を使っておられるんですね。で、大変その民主化に、やはり、向か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私は理解は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これからどういう段取りでですね、予定でですね、その新しい議会あるいはこの政治のこの基礎固めっていうのができるか、その計画についてお伺いしたいんですけど。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입법회의가 구성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법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법률을 입법회의에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초순 혹은 중순까지는 정치활동을 재개하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선거법이 다 되면은 내년 3월까지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계엄령을 해제할 그런 계획이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国際収支とかですね、インフレとか失業者とかですね、韓国でも経済情勢はなかなか厳しいというふうに伺っておりまして、これがやはり新しい大統領が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ひょっとしたら一番大きな問題じゃないかという気がするんですね。でその辺まずこれからの国内政策ですね、経済を中心にしてどういうお考えか伺いたいんですけども。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교육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가 한국 경제를 파악한 바로는 국내 물가 문제라든지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외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내 요인이 있는데, 국외 요인을 설명드린다면은 이거는 세계 각국이 이제 영안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유가 인상이 크게 영향을 주었고, 국내 요인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작년 12.16 사태 이후에 우리 한국에 큰 그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나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중화학고 분야에 다소 과잉 투자가 되었다. 이것도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하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외국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상승시켰다 하는 문제가 이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이 작황이 예상외로 이렇게 감소가 됐다. 이것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식량 문제는 다행히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 어려움 없을 정도로 그 양을 지금 확보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정세가 안전을 완전히 회복한 이후 금년 9월부터는 이 수출이 작년도에 비해서 대단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 기업의 가동률도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투자라든지 이 소비 증가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日本でもですね、アメリカでもあるいはヨーロッパでも例のこの近代中事件というものに大変この関心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ね。それで、先だってですか、この2審が終わって、死刑の判決になった。でどうもその外国の考え方とその韓国内での考え方がだいぶギャップがあるように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の問題についてですね、大統領から率直なお話を伺いたいと思うんですが。 김대중 씨의 그 사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정치범이 아니고 범법 행위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는 것은 이걸 정치범으로 보고 있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김대중 씨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법부에서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판결을 우리는 어떻게 판결이 날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나 민주주의 국가에는 다 마찬가지지만은 법치 국가로서 사법부라는 것은 엄연히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이 재판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내가 대통령이지만은 재판에 대해서 얘기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또 김대중 씨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정치적으로 라이벌 이런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이고, 또 그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나하고는 관계를 연결시키면 안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이번에 폭력에 의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는 그것이 죄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다. 이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당한 재판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만약 이러한 사건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그 나라에서는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치러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법부에서 재판하는 결과를 기다리고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これだけにした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一つだけお許しを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大法院の判決が出た後ですね、今度の新しい憲法によっても大統領がこの恩赦あるいは赦免のですね、権限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外国からは特に日本とかアメリカからはですね、大統領が、何らかの決定を下すのではないかと期待している人たちも多いわけですね。でこれについて、大変その裁判に干渉するからという理由は分かるんです。大変にしつこい質問で恐縮なんですけども、その点についてもう少しその大統領の考え何か伺い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いかがでしょう。김대중 씨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그 사면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재판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을 대통령이 이렇게 처리한다 저렇게 처리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私たちが先だっての太平洋戦争ですねで、得た教訓の最大のものっていうのはですね、やはり我々自身がどれだけ正しいと確信しているかっていうのが実はもちろんそれを確信することは必要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国際的に何かこの四面楚歌になっちゃうとかですね、孤立すると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になったらもうこれは元も子もないんだというのが実は私なりにこの太平洋戦争の総括の一つだと思うんですね。金大中の事件というのは実はこれ一人歩きしちゃったんですね。大統領は先ほどご説明になりましてよくわかるんですけども、この韓国内で考えているのとなんかまるっきり違ったところを一人で歩き出しちゃったということもですね、実はこの我々はこうなんだっていうふうに、大統領先ほどおっしゃったのよくわかるんですが、しかしどうも国際関係の中での韓国の姿っていうものを考えると、我々自身がいかに正しいかということを確信することではなくて、実は国際関係の中でですね、どういう姿でいるかということが意外にひょっとしたら一番大事なこと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場合もあるように思うんですね。何か手の届かないところに問題がずっと動き出していってしまうと。でそういう認識についてですね、最後に、大統領からもう一度お伺いしたいんですけど、いかがでしょうか。지금 일본에서도 김대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명운동을 하는 측이 내가 알고 있기는 순수한 일본인들보다도 그 한민통이라든지 조총련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구명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한다는 보다도 아주 격렬하게 구명운동을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 북해 공간이 나가 있는 데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유발한 그런 큰 사건과
김대중의 사건을 비교한다면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조금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김대중의 문제는 막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 일본의 그 언론인을 만나 뵌 김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일본 국민들과 일본 당국에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일본에 지금 우리 제일 그 교포가 약 한 60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을 자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주거지를 일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과거 한국과 일본 간의 그 불행한 역사의 하나의 그 유산물로서 그 사람들이 숙명적으로 일본을 주거지로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각오를 가지고 일본에 지금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따뜻하게 대주실 것과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는 어떤 권익 보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인권 문제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일본 당국자와 또 일본 국민 특히 언론에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하는 요지입니다. 先だって10月の10日からでしたか北で朝鮮労働党の第6回党大会というのが開かれまして、平和統一とかあるいはこの第三世界との連帯というようなことを打ち出した際に、ご存知の通り、金日成氏の後に、金正日という人ですかね、事実上の後継者として、指名したというような報道が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の最近の北の模様について政治的なあるいは経済的なあるいは国際的な位置についてどのように大統領お考えになっていらっしゃるか。그 외국 언론이나 그 정보 분석가들 그리고 북한의 그 전문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북한의 그 6차 노동당 대회에서 노동당 대회를 개최해서 세습제에 의한 후계자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언론에서도 많은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체제상 그 성격으로 보아서 대단히 심상치 않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속단을 한다든지 또 예견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우리 선생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해방이 되자마자 강대국 간의 이 정치적인 희생물로서 우리가 이 분단의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의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 자주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인 이런 국민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분단의 비극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간에 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의 소신인 것입니다. 統一についてこれはもちろんその南北の悲願だということは我々もよくわかるんですけれども、どうも現実の状況というのはなかなかそれが難し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今は我々外からは見えるわけなんですがね、もう一歩このリアルに考えてみて、どのようにしてその統一というのがですね、できていくのか、大統領何かその副案がありましたら、その計画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したらお聞かせ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시다시피 북계라는 것은 지금 지난 반세기 동안에 정권이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았고 또 이들은 그 통일 문제라든지 또 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동족 간의 어떤 그 불신을 없애기 위한 그런 대화가 아니고 하나의 그 정치 선전물로 지금까지 이용해왔다. 과거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선생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설명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룩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부분, 예를 들면 스포츠 교류를 한다라든지 또 문화 교류, 서로 예술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한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우리 이산가족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산가족들을 판문점에서 동서독과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북에서 그것을 동의만 한다면 진지하게 대해만 준다면 판문점에서 가족들을 서로 만나서 면담을 해서 소식을 알고 이렇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하나하나 이래 접근을 해서 풀어나간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 どうも長いこ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장시간 감사했습니다.